안녕하세요, 호진입니다. 한국어 공부를 할 때 어려운 것들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발음입니다. 특히 일본 분들께서는 일본어에는 없는 발음이 있기 때문에 한국어 발음 공부를 할 때 정말 어려워하십니다. 근데 발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책을 보면 굉장히 어려운 설명들만 있죠. 평생을 한국에서만 살아온 저도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서 많이 틀리시는, 어려워하시는 발음들을 모아서 이것들을 정말 쉽게 발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어 발음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꼭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문자별로 발음하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고 마지막에 발음 연습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음을 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꼭 마지막에 주의사항을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니은 받침을 발음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혓바닥을 길게 빼서 깨물면 니은 받침이 됩니다. 안이라는 글자를 발음해 보겠습니다. 안은 아와 니은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아를 발음하고 그 후에 혓바닥을 길게 빼서 깨물어 주세요. 안, 안, 안. 왜 이렇게 혀를 많이 내미나요? 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발음 연습을 할 때는 오바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들은 혀를 길게 빼지 않고 앞니빨 뒤에 살짝 대는 것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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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지만 외국인 분들은 이렇게 발음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색하게 발음을 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내밀고 연습을 하시다가 점점 줄여나가시면 됩니다. 니은 받침을 잘못 발음하시는 경우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나는 이라는 예시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능, 나능, 나능. 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응 발음처럼 코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제가 혀를 길게 내밀어서 연습하는 것이 좋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나왔습니다. 혀를 길게 빼지 않고 연습을 하면 본인이 발음해왔던 습관이 나와서 혀가 개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혀가 뒤로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혀가 아닌 코만 사용하게 돼서 이응 받침 소리가 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나능, 나능. 제가 알려드린 대로 혀를 내밀고 깨물긴 했는데 이응 발음을 하고 나서 혀만 깨문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응 발음을 하고 나서 혀만 깨무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소리에 혀가 전혀 개입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 소리를 내는 것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분리해서 연습을 하시면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리를 내는 것에만 신경을 써서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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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느는 느 플러스 니은이니까 는, 는, 는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연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나눔, 나눔. 입을 다물어 버리는 경우입니다. 입을 다물게 되면 니은 발음이 아니라 미음 발음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니은 발음은 혀를 내밀고 깨물어서 발음한다는 것입니다. 이응 받침에서는 딱 하나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응은
코만 진동해서, 코만 이용해서 내는 발음이기 때문에 이응을 발음할 때는 입과 혀, 그 어떤 것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앙이라는 글자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제 입을 잘 봐주세요.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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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를 발음하고 이응 받침을 발음할 때 코만 사용했기 때문에 입과 혀, 어떤 것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응을 발음하실 때도 한 번에 빠르게 발음하려고 하지 마시고 분리해서 연습을 해주세요. 앙팡으로 연습을 한다면 아 플러스 이응, 파 플러스 이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앙, 팡, 앙, 팡 이렇게 나눠서 천천히 연습을 하시다가 점점 빠르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앙, 팡, 앙, 팡, 앙팡, 앙팡. 이응 받침에서 실수하시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앙팡이라는 예시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암팜, 암팜, 암팜. 이응 받침을 발음할 때 입이 다물어졌죠? 첫 번째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실수하시는 입이 움직이는 경우입니다. 이응 발음은 입과 혀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 입을 보시면 팡을 발음하기 전까지는 입과 혀가 절대 움직이지 않죠? 앙, 팡. 많은 분들께 입을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도 본인들의 습관 때문에 앙, 앙, 앙 이런 식으로 입을 다무시는데 천천히 할 때는 괜찮다고 해도 빠르게 하면 결국 미음처럼 입이 다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께서 이응 발음이 끝나기도 전에 입을 다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암팡, 암팡. 이응 받침 발음이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 입을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안판, 안판, 안판. 이번에는 이응을 발음할 때 혀가 움직였죠. 두 번째는 혀가 움직이는 경우입니다. 혀가 움직였기 때문에 이응이 아니라 니은과 비슷한 발음이 되었습니다. 이응 받침은 입과 혀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미음 받침을 발음하는 방법은 그냥 입을 다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엄을 발음한다면 어를 발음하고 입을 다무시면 됩니다. 엄, 엄, 엄. 입을 다무실 때는 그냥 편안하게 입을 다무시면 됩니다. 미음 받침에서 실수하시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포를 예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깅포, 깅포, 깅포.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우선 입이 다물어지지 않기도 했고 깅, 깅, 이응 받침처럼 하고 있죠. 이건 그냥 입을 다무시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기무포, 기무포, 기무포. 미음 발음이 끝났는데 추가적으로 소리를 내는 경우입니다. 이건 진짜 많은 일본 분들께서 실수하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김을 발음할 때 입을 다물고 멈추면 되는데 기무, 기무, 우 발음이 추가되었죠. 빠르게 발음하려고 하니까 우가 추가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냥 입을 다물고 멈추시면 됩니다. 김포, 김포. 비읍 받침은
미음처럼 입을 다물면 되는데 미음보다는 빠르고 세게 닫으셔야 합니다. 마치 숨을 참을 때 흡! 하시는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예시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밥, 밥, 밥. 이건 잘못 발음하시는 경우를 별로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미음과 발음 방법이 비슷하니까 미음의 주의사항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옷 받침은 혓바닥을 앞니빨 뒤로 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옷이라는 단어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오와 시옷이 있기 때문에 오를 발음한 후에 혀를 앞니빨 뒤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옷, 옷, 옷. 간단하죠? 시옷도 실수하시는 것을 크게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리을은 혓바닥을 정말 잘 사용하셔야 하는 발음입니다. 리을 발음은 한국인들 중에서도 발음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제 생각에는 외국인 분들께 가장 어려운 발음일 것 같습니다. 우선 받침 리을은 혀의 위치가 발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할 텐데 혓바닥을 가운데에서 조금 앞쪽에 찍어주시면 됩니다. 주의점은 혀가 너무 뒤로 가면 이상한 발음이 됩니다. 제가 해드렸던 설명과 제 입모양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을이라는 단어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을을 발음하신 후에 혓바닥을 입천장 가운데에서 조금 앞쪽에 찍어주시면 됩니다. 을. 다음은 울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울. 다음은 술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술. 리을 받침에서 실수하시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혀를 너무 뒤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혀를 너무 뒤로 움직이면 혀가 너무 말려서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소리가 납니다. 굴, 술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위치를 참고하셔서 그곳으로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수르 미음처럼 우 발음이 추가된 경우입니다. 이것도 미음과 마찬가지로 리을 받침을 발음하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굴, 술. 기역 받침은 목을 막아준다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턱을 기준으로 위, 아래가 있다면 위는 개입하지 않고 아래만 움직이는 느낌입니다. 이쪽의 성대를 조금 올려서 막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억. 성대를 아래로 내려서 막으면 목이 굉장히 아프고 이상합니다. 아래로 내리지 말고 위로 올린다고 생각해 주세요. 억지로 라는 단어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억지로. 기역 받침을 실수하시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성대를 아래로 내려서 목을 막는 경우였고, 두 번째는 시옷처럼 혀를 쓰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억지로를 발음할 때 어찌로 이렇게 목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혀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기역 받침을 발음하실 때는 이곳, 이 성대 입구 쪽만 사용을 하시고 성대를 조금만 올려서 발음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으는 아랫입술만 아래로 내려서 발음합니다. 으. 우는 뽀뽀할 때처럼 입술을 내밀어서 발음합니다. 우. 오는 우보다는 입술을 모아서 발음합니다. 오. 어는 멍 때릴 때처럼 발음합니다. 이 네 가지는 입모양이 조금씩만 달라져도 다른 발음이 되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연습할 때는 오바해서 연습을 하셔야 나중에 이상한 발음이 되지 않습니다. 오는 오버해서 연습을 하면 금방 되지만 많은 분들께서 실수하는 것이 바로 어인데요. 어는 일본어에는 없는 발음이다 보니까 가장 비슷한 발음인 오처럼 입술을 모아서 발음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어제라는 단어를 발음한다면 어제가 아니라 오제 이런 식으로요. 어를 발음하실 때는 입을 모으지 않고 발음하셔야 합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멍 때리는 것처럼 발음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멍 때릴 때 이렇게 있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핀 두 개로 입을 고정한 것처럼 발음하는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입을 고정하고 발음을 하면 어제 입을 모으지 않고 발음했죠. 이 두 가지를 참고해서 발음하시면 됩니다. 어를 발음할 때는 절대 입이 모이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의 발음을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의는 의와 이가 만났기 때문에 의이를 빠르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의이 가끔 의를 위로 발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으가 아니라 우로 발음하셔서 그렇습니다. 입이 밑으로 내려가게끔 의이를 연습하시면 됩니다. 의자라는 단어로 연습을 한다면 위자가 아니라 의자입니다. 반대로 위는 우와 이가 만났기 때문에 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위로라는 단어로 연습을 한다면 위로입니다. 지금까지 발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제 발음 연습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 번에 발음하려고 하지 마시고 분리해서 나눠서 발음을 연습해 주세요. 아까 설명할 때 제가 나눠서 발음 연습하시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한국어는 여러 문자가 합쳐져서 한 글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안녕이라는 단어가 있다면 안녕은 이응, 아, 니은, 미은, 여, 이응으로 되어 있는데 발음을 하실 때 한 번에 발음을 하려고 한다면
어렵고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안, 녕, 안, 녕 이렇게 분리해서 천천히 연습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모든 발음들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빠르게 발음을 하려고 해서 발음이 정말 이상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나중에 습관이 되면 정말 고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연습을 하실 때는 꼭 나눠서 천천히 연습해주세요. 두 번째는 한국어 발음을 여러분 국가의 언어 발음으로 바꿔서 연습하지 마세요. 발음 공부를 할 때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는 한국어의 라는 발음이 없기 때문에 이것과 가장 비슷한 일본 발음인 오로 배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배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많은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가장 비슷한 발음으로 대체해서 배우면 단기적으로는 라는 발음과 비슷한 소리를 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나중에 외국인들과 대화를 할 때 못 알아듣는 경우가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발음 연습을 제대로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때는 이미 습관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백지 상태에서 연습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셔야 합니다. 즉, 결과적으로 봤을 때 처음에 쉽게 배우기 위해서 비슷한 발음으로 대체해서 배우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힘드시겠지만 올바르고 확실하게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네, 오늘은 외국인분들께서 힘들어하시는 한국어의 발음을 공부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것들은 제가 외국인분들께 한국어 발음을 알려드릴 때의 제 경험을 자료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거나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발음을 연습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영상들도 더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